집 떠난 사람들. 5월 21일이 이제 유엔에서 정한 세계 문화다양성의 날이거든요. 아. 그래서 한국도 거기에 이제 발맞춰서 네. 21일부터 26일까지 이제 문화다양성 주간이라고 해서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다양한 행사들을 기획하고 운영하고 있거든요. 이번 특별전에 이제 구름문화재단에서 주최했고요. 우리가 어떤 스튜디오에 김강구 작가님 섭외하고 제가 전체적인 기획과 큐레이팅을 맡았는데 집 떠난 사람들이라고 해서 이게 문화다양성 자체가 인종과 국적과 또 여러 가지 다양한 문화들을 이제 다양한 문화들에 대한 소개하는 그러한 주간인데 사실은 저희는 좀 이주민 쪽에 포커스를 맞췄거든요. 새로운 이주민에 대한 인식과 새로운 시각을 보여주려고 오늘 이렇게 또 기획전시회를 맡았군요. 우리 저기 전시 우리 박동찬 지금 어디죠? 소속이? 저는 본업은 학생입니다. 학교가 어디 다니고? 저 서울대 사회학과에 지금. 처음에는 연세대학교. 네네네. 연대에서 학부 졸업하고 지금 서울대에서 석사과정 밟고 있습니다. 네. 과정 받고 무슨 사회학 공부하고 있어요? 네, 사회학 공부하고 있고 네. 이주민 관련 연구하고 있습니다. 관련돼서, 네. 이렇게 이제 이주민과 관련돼서 계속해서 좀 열심히 좀 젊은 나이에 지금 활동하고 있는데 특별히 거기에 대한 갖고 있는 생각이 있어요? 어쨌든 저부터가 이주민 당사자고 저도 2015년 한국에 들어와서 지금 정착한 지 8년 차지만 아직까지도 되게 낯선 감정이라든가 또 불편한 지점들이 있어서 당사자로서 어떻게 연대하고 싶은 마음은 늘 있고요. 그리고 사실 연구자가 그동안 이제 학계에 있는 연구자가 좀 약간 필드와 좀 너무 거리두기를 했다는 비판들이 좀 있어 왔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연구와 활동을 좀 병행하고 싶은 마음, 그리고 또 현장에 있는 구성원들,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좀 학계에 좀 전달해 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네. 한국 사회에 들어와서 이주민으로 살고 있는 사람이 이주 동포들까지 포함하면 한 250만 정도 되잖아요. 그렇게 많은 숫자가 200만, 250만 정도 되잖아요. 그렇게 많은 숫자가 들어와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굉장히 있지만 없는 존재들, 보이지 않는 존재들로 비가시화된 지 오래고 또 사실 이렇게 많이 살고 있음에도 한국민들이 좀 한 걸음 다가서기에는 되게 부담스럽고 좀 진입장벽이 있는 게 또 이주민들이거든요. 근데 사실 요즘 시대에 우리가 태어나서 자라는 고향이라든가 아니면 특정한 어떤 집이라는 공간에서 평생을 사는 사람은 거의 없다시피 하거든요. 모든 다 집도랑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그 이주민에 대한 한국 사회의 어떤 협소한 정의를 좀 확장하고 싶은 그런 생각에 하고 싶은 생각이 있고. 만약 전시한 콘텐츠는 주로 어떤 콘텐츠? 저희가 24명의 시민 모델을 이렇게 섭외를 했었거든요. 24명. 이렇게 쭉 각자의 이동 서사. 어떻게 해서 선정한 사람이야? 이거요? 재미있는 사람 중심으로 선정했습니다. 다양한 이야기를 표현할 수 있는 사람들 중심으로. 근데 여기는 실제로 한국 사회가 정의하는 이주민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어쨌든 이주민을 좀 확장하고 싶은 그런 욕심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정말 부산에서 상경한 사람도 있고, 그리고 또 직장 때문에 아니면 또 유학을 간 사람도 있고, 또 IMF 때 난민으로 해서 해외로 떠나간 이러한 한국인들도 있어서 정말 이제 모든 사람이 이주민이 되는 시대고 모든 사람이 집을 떠나는 시대에 우리가 그때 떠났을 때 새로운 곳에 도착했을 때 어떤 낯선 감정을 좀 기억하고 회상한다면 한국 사회에 들어와 있는 이 동포들 그리고 이주민들과도 좀 더 정서적으로 한 걸음 다가서고 이렇게 교감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이디어가 주제가 오늘 이거 작품 만든 당사자 이거 전부 다? 네. 아니 근데 네네. 이런 말한 사람은 이 사람이고 선생님이 다 찍으신 거예요? 아니요, 찍은 작가님은 따로 계시고 아까 안내해 주신 분이고. 설치 미술. 네네네. 전체적으로 기획하고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이분들의 이야기가 지금 1번부터 순서대로 이렇게 쭉 되어 있거든요. 각자가 여기서부터 지금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이렇게 하나하나씩 대응하는데 각자가 가지고 있는 집을 떠난 이야기들을 네네네 이것을 인터뷰하고 정리하는 작업을 제가 이제 진행했습니다. 선생님
선생님은 전시회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 저는 여기 영화 보러 왔고요. 아, 그러시군요. 이준 선생님은 여기 보시면 옌지, 연길에서 태어나신 분이고 지금은 난징이랑 장춘이랑 동네를 거쳐서 지금 서울에 정착하셨는데, 정착이라고 할 수 없죠. 본인의 어떤 직업에 따라서 끊임없이 이동해 왔고, 파티제입니다. 그러니까 빵을 만드는 사람인데, 난징에서 이제 창업도 시도해 보셨고, 그리고 한국에서 이제 빵 만드는 기술, 저기 어디 홍대 쪽에 굉장히 유명한 제빵 제과점 리치몬드인가요? 거기서 이제 제빵 제과 기술을 배우고 이렇게 여기서 그럼 조건조건 그렇죠. 예, 우리 동포분이고 나이는 한 어느 정도? 30대 이제 30대 초반. 네, 30대 초반. 이분 이제 설명하면서 선생님은 다 아시니까. 근데 오시는 분들은 이 동포에 대한 이해가 없으니까, 제일동포에 대한 이해. 어쩌다가 연길이란 동네에 가서 정착하게 됐는지 동포들이 그 부분에 대한 설명도 좀 해주고 있어요. 예, 예. 그렇고 후지모토 코코쌤, 이분 일본에서 오셨고요. 예, 일본에서 오셨고 되게 특이하게 나고야 출신입니다. 고향인 나고야 출신이고. 앞에 춘천은 뭐예요? 순천은 저희가 이렇게 도시명을 쭉 열고 했는데 1년 이상 산 동네들 지금 적어놨거든요. 근데 이거를 춘천에도 살고. 네, 이걸 순서대로 하지 않고 사람들의 어떤 출신지와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동네를 종잡을 수 없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흐트러 놓았거든요. 출신은 나고야인데 이분 되게 특이한 게 제일동포 3세세요. 근데 제일동포, 제일조선인 3세신데 특이하게도 성인이 되기 전까지 본인의 제일동포 정체성을 모르고 있었어요. 어머니가 의도적으로 좀 숨긴 부분이 있죠. 워낙 이제 조선 학교라든가 조선인에 대한, 조선징에 대한 차별이 엄청 심하다 보니까. 근데 성인이 되고 나서 본인의 정체성을 깨닫고 어머니의 나라에 대해서 좀 알고 싶다, 알아야겠다라는 관심을 가지게 됐고, 그래서 우연하게 이제 전남교육청에 일본어 원어민 교사를 모집한다는 공고를 보고 지원하게 됐는데, 그게 되어서 순천고등학교, 순천에 있는 한 남자고등학교에 배정받아서 거기서 10년 동안 원어민 교사로 있다가 지금은 다시 서울에 상경했습니다. 그러한 일도 좀 있고요. 네, 이송민, 이분도 이제 창원 출신인데, 창원 부산 이쪽 출신인데 1997년에 오클랜드로 가거든요. 오클랜드가 뉴질랜드. 네, 뉴질랜드가. 근데 97년이란 시점에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죠. 1997년에 오클랜드로 가셨거든요. 근데 이 97년이란 시점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죠. 97년. IMF. 외환위기. IMF 때 가세가 완전히 기울어가지고 도저히 한국에서 어떻게 이민을 가신 거구나. 이민을 갔죠. 근데 특이한 게 저도 몰랐던 사실인데, 뉴질랜드에서 한국에서 그렇게 IMF 타격을 받은 가정 아니면 사람들 대상으로 경제 난민 비자들을 그렇게 많이 발급해 주었대요. 네. 대학 친구도 최근에 갔어요. 그러니까 그렇군요. 난민 비자로. 그러니까 사실 2017년에 예멘에 예멘이란다. 제주도에 예멘 난민 500명이 이제 막 올라온다 했을 때 한국이 보였던 어떤 히스테리적인 모습, 난민을 뭐 또한 잠재적 가해자 취급하면서 우리가 보였던 그러한 배타성, 그걸 되게 연상하게끔 하는데, 사실 우리도 결국에는 언제든지 난민으로 전락할 수 있는 사람들이고, 우리도 97년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여러 다른 나라들로부터 난민으로서 환대를 받고 있다. 박은희 선생님은 강원북도 출신이시거든요. 강원북도. 이렇게 설명드리면 강원북도는 뭐야? 그러니까 뭐 이런 반응들이시거든요. 그냥 강원도가 전 세계에서 또 유일한 분단도잖아요. 이북 쪽에도 강원도가 있고 이남 쪽에도 강원도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북 쪽 강원도에서 태어나셨는데 이렇게 탈북을 하셨죠. 중국, 라오스, 태국을 거쳐가지고 동남아를 거쳐서 한국에 정착하셨는데, 사실 그 이주민 중에 이 탈북민들, 요즘 북한 이탈 주민, 또 북향민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분들도 수적으로는 되게 적지만 한국 사회에서 우리가 좀 관심과 어떤 주목할 그러한 대상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들어와 있는 사람이 누적 인원이 한 33,000명 되는데, 아직까지도 작년 이제 뉴스를 보면 서울 한복판에서 아사자가 발생하고 있잖아요. 그 정도로 되게 한국 정부도 그렇고 이 사람들을 뭐 먼저 온 통일이다, 통일의 마중물이라 이렇게 치켜 세우곤 하는데,
너무 이율배반적인 수사가 아닐까. 우리가 이들에 대한 진정한 어떠한 환대와 관심을 가졌었는가 좀. 예. 당사자들이 너무 준비 없이 오는 경우도 있지 않나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한국에 대해서 정 알지 못하고 맞아. 이분도 혹시 그럼 어떤 중간 브로커에 의해서 그래서 이렇게 오신 이쪽 중국 라오스 이쪽 거칠 때는 다 브로커, 다 브로커로. 고생하시면서 한국에 오니까 또 생각한 거하고 현실하고 많이 다른 그렇죠.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또 그리고 이런 분들을 계속 뭐 탈북자로 대상화하는데 이 탈북자란 용어 자체도 되게 정치적인 그런 목적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탈북자 이전에는 뭐 북한 이탈 주민 귀순 용사라는 표현도 있었는데 굉장히 냉전의 유물, 체제 경쟁의 유물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한국의 남쪽의 어떤 체제 우월성을 선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이분들을 되게 도구적으로 동원해 왔다. 그러니까 탈북자 옛날에 군인 출신들이 많이 그렇죠, 나왔어. 그렇죠. 전방에 근무 수가. 예. 그러니까 이제 군인인가 기순용사라고 기순용사, 하는데 근데 90년대 들어서 이제 일반인들도 탈북해서 그렇죠. 고난의 행군 이후에는. 근데 과연 이 사람들을 뭐 북한 이탈 주민 탈북자라고 호명하는 것에 있어서 이 당사자들의 동의를 구했는가? 과연 이 사람들은 그렇게 불리기를 원하는가? 그리고 계속 그렇게 꼬리표를 붙이긴다기보다 어떠한 수식을 붙인다기보다는 우리가 좀 사람으로서 그냥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서 좀 환대해주면 좋지 않을까? 그러한 생각도 들어요. 실제로 사실 탈북자 지금은 거의 안 들어오고 있다시피 하잖아요. 근데 지금 1년에 그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남한을 탈출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거든요. 한국 국적 포기자가. 근데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탈남자라고 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싶었어요. 혹시 한국 국적 포기하고 이민 가는 사람들도 그렇죠. 이 박찬빈도 그렇고 그리고 이쪽에 보시는 이 친구도 그렇고 이 친구들이 요즘 이주 배경으로도 호명되기도 하고 중도 입국으로 호명되기도 하는 청소년들. 그러니까 이주민 250만 세대 시대에 그분들만 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분들의 자녀도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고 그리고 여기서 뭐 결혼하고 출산한 사람들은 여기서 이제 태어나는 이러한 이주 배경 2세, 3세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아직 뭐 제도적으로 되게 미비해 있고 또 코로나 시국에는 뭐 그 대면 수업을 진행 못하고 비대면 수업할 때는 그 정부에서 비대면 지원금이란 걸 한번 나눠준 적이 있잖아요. 그때도 이 비대면 똑같이 다들 비대면으로 수업하고 있는데 국적으로 어떻게 선별하고 구별하는 그런 작업이 있어서 외국 국적 아이들은 그 비대면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그런 해프닝도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친구들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해보고 싶었어요. 이주 배경 청소년들. 이주 배경 청소년. 예. 지금 24명 이렇게 이제 만나뵈고 다음으로 만나봤는데 어때요? 그래도 한국에서 와서 생활의 만족도라든가 그런 거를 봤을 때 각자 자기 삶의 위치에서 어떠한 열심히 개척해 나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느꼈던 것은 사실 여기에는 이렇게 쭉 보시면 누가 그러니까 한국에서 정의하는 이주민이고 누가 오리지널 한국인인지 전혀 구분할 수 없거든요. 근데 우리의 어떠한 제도와 또 권력과 국가는 끊임없이 이 선주민과 이주민, 우리와 저들, 우리와 그들을 끊임없이 구분하려고 하는데 이 전시를 통해서 표현하고자 하는 내용이 사실 물론 차이도 있겠지만 똑같은 사람이다 그 이전에 우리가 국적과 인종에 따라서 그렇게 구분하기에 급급하기보다 똑같은 사람이고 또 말씀드렸다시피 모두가 집을 떠나고 모두가 이주하는 시대에 그 고달픔과 어떤 아픔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공감할 수 있는 좀 씨앗을 찾아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 실제로 여기서 인터뷰하신 분들 중에 한국 국적자, 그냥 한국인들도 되게 많거든요. 되게 많은데 원래 한국에서 태어나시고 그렇죠. 쭉. 한국인들 되게 많은데 그분들도 이렇게 인터뷰가 끝나고 하신 말씀이 본인이 이주민일 거라는 생각을 한 번도 못 했었는데 자신의 어떠한 이동의 스토리, 이동의 궤적을 한번 쭉 훑고 나니까 나도 이주민이네 라고 고백하시는 분들이 더러 계셨어요. 그러니까 이주민 의제에 사실 굉장히 좀 진입장벽이 있는 이슈잖아요. 공감하기도 좀 어렵고 그리고 꼭 뭔가 비자를 받아서 여권을 가지고 해외로 나가야 이주민이 된다는 그런 강박관념이 있는데 근데 그렇게 해서 이주해 오신 분들이 이주 생활 하시는 분들이 사회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해? 거의 그렇게 얘기를 안 하십니다. 그럼 뭐 사회적 지원은 얘기는 안 하는데 그러면 뭐 어떤 걸 바라요?
오히려 이런 것들을 많이 말씀하십니다. 한국 사회에 뭐 여러 가지 차별과 혐오라든지 제도적 배제에 노출되어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인터뷰를 하면서 느낀 거는 불평불만을 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시피 싶었고, 오히려 우리가 뭔가를 바란다, 우리한테 이걸 해줘, 이렇게 인식되는 거에 대해서 되게 좀 불편해 하셨어요. 그러니까 본인들을 끊임없이 시혜가 필요한 존재, 동정이 필요한 존재로 대상화하는 거를 불편해 하셨어요. 우리 똑같은 사람이다. 우리도 여기서 얼마든지 이제 삶의 자리를 개척하고 평등한 시민으로서, 구성원으로서 떳떳하게 살 수 있다. 이런 희망적인 얘기를 하시는 분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주민이란 정의를 이제는 국적과 인종별로 따지지 말고, 그런 의미를 좀 담았습니다.